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21차 시험관 시술 난자치칠입니다. 진짜 황당하게 생리를 2달간 안 했는데 일반 산부인과를 갔는데 난포가 보인다. 빨리 난임병원 가라. 한 달 한 주기가 아깝다. 난임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서 난임병원을 갔는데 아무튼 난포였어요. 그래서 약은 하나도 안 쓰고 오가르투란 주랑 그 오비든을 딱 2개만 쓰고 지금 먹는 약 브루펜, 조기배란 위험이 있다 해서 브루펜이 조기배란 좀 예방되나 봐요. 해열제나 그 진통제로 알고 있는. 아무튼 그것만 쓰고 난자채취를 하러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은 목요일날 산부인과 가서 난포가 있는 거 확인하고, 금요일날 난임병원 가고, 토요일날 난임병원 가고, 그리고 바로 난자채취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심전도 검사랑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낼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일단 그래서 한 3번 지금 병원을 가고 지금 난자 채취일이 정해졌고,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되게 조금 든 상황이고,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조금 무서운 게, 1개밖에 안 보이는데 조기배란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어요. 그리고 오비드를 맞기 전에도 해봤는데 한 줄이었어. 근데 오비드를 맞고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선명한 2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9.7, 6.5, 오늘 아침에 5.0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후기를 찾아봤는데 이게 2줄일 때가 배란이 아니라 2줄에서 한 줄로, 깨끗한 한 줄로 바뀌었을 때 이미 배란이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주사를 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채취하고 나서 계속 피크를 찍는 분들도 있고 케바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9.7, 6.5, 5.0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 촬영하려고, 남편은 소란스러운 거 싫어하고 아침에 명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막 제잘제잘 제가 아침부터 떠들면 은근 스트레스 받아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차라리 오빠 보고 제가 10분 먼저 내려와서 이제 10분 후에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게, 별거 아닌 거에 저는 되게 의미부여하고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행복한 사람인 편인 거거든요. 근데 시험관 하면서 되게 제가 너무 우울증이 왔는데, 저희가 집이 좀 고층이에요. 저희가 8층 건물인데 저희 7층 사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좀 귀찮은데, 오늘 딱 문 앞에 나갔는데 7층에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 거예요. 뭔가 땡 잡은 기분.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조기배란 안 되고 무사 채취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시의회 금방 또 출발 알람이 떴어요. 저는 계획형이라 알람을 막 몇 개씩, 무슨 일정이 있으면 몇 개씩 해놓거든요.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알람이 떴고, 아무튼 오늘 또 시의회에서 회의가 있어요. 오후 5시에. 그나마 오후 5시 회의라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제발, 어떤 날은 난자채취하고 통증이 엄청 심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멀쩡한 날도 있는데 제발 오늘 멀쩡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시의회 회의에 자문위원도 주창호 쌤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번에는 주창호 쌤이 시술 때문에 안 오셨고 다른 분이 홍보팀에서 왔는데 오늘은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엄청 바쁜 하루입니다. 난자채취를 하고 사무실 가서 이제 배송 업무를 마치고 나면 또 한 4시 정도에 시의회를 가야 됩니다. 회의하러. 난임 정책에 관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기 전에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병원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9시 반에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 동의서 쓰고 이제 혈관 스캔하고 바코드 확인하고 팔찌 차고 해서 9시 40분 정도에 이제 시술실 그 대기하는 데 들어갔고,
아,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랬던 게,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혈관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 혈관이 보면, 보이시나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 빡세게 하면 이렇게 여자들은 혈관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뚱뚱해도 혈관이 잘 보일 정도로 진짜 혈관이 진짜 잘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호사분이 딱 처음 보는 간호사분이었고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면 거기 항상 계시는 간호사들이 얼굴이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간호사분인데 되게 착한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데, 딱 여기에 혈관 잡는데 바늘이 들어가면 딱 따끔할 때만 아프고, 저는 전혀 안 아프거든요. 바늘에 대한 공포증도 없고. 근데 혈관 벽을 그 바늘이 막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쓸어 담는 느낌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혈관 잘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라리 저는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그랬으면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제가 뭐 주먹을 펴서 움직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 움직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너무 황당해갖고, 제가 처음 이제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링거 같은 것도 자주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 수술이라든가 잡다하게 병원을 자주 다녀봤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제 혈관 보면, 농담으로 어떤 분이 혈관미인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들이 열의 여덟은 진짜 혈관 잘 보인다고, 이거 혈관 링거 꽂기 좋은 혈관이라고 막 이런 말 진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 혈관을 못 찾거나 잘못 놓는 분들은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왜냐면 다들 혈관 너무 잘 보인다고, 놓기 너무 좋다고, 일자로 뻗어 있다고 이러는데, 뭔가 약간 삐딱하게 들어간 느낌이 사실 났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 그분이 긴장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잘못 넣은 거야, 여지없이. 들어갈 때부터 바늘이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벽에 닿는 느낌이 났어. 근데 차라리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움직여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움직였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 안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혈관 이렇게 한 번에 다 찾으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은 말을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할까봐. 어떠니 뭐 제 핑계를 대는 거, 제가 움직여서 그랬다고 해서. 보통은 바늘 꽂고 나면 주먹 피라고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들어서 주먹을 폈을 뿐인데요. 바늘 들어가고 나서 그랬더니, 자기가 체열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체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펴셔가지고 자기가 뭐 놀래서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배 위에 딱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해놓고 트레이를, 그 접시 같은 거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가 어정쩡해가지고 그 트레이가 떨어질까봐 꼼짝을 못한 거예요. 막 다리가 지가 날 정도로. 그래서 트레이 위를 보니까 체열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호르몬 검사한다고 체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혈관을 잘못 꽂아놓고 내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당황했는지 이제 다른 사람 하러 가버린 거예요. 트레이를 배 위에 두고서.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오겠지 참았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해놓고 당황했는지. 그러고 나서 계속 트레이가 배 위에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호사 쌤이 커튼 바깥으로 보이게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배에 있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한다고 하니까는, 그때서야 그분이 막 쫓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좀 경력자분이 오시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진짜 1분도 안 걸려서 딱 혈관 잡고 꽂고 항생제 테스트까지 하고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됐던 게, 한 번 잘못 찌른 분들은 아시죠? 똥손이어가지고 계속 잘못 찌르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조기 배달은 될까봐 막 초예민 상태인데, 막 한 번 벽을 찌르고 또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눈치가 빠른 경력자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처치를 해줘가지고 혈관 2번 만에 잡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혈관 3번 뚫릴 뻔했어요, 진짜. 진짜 혈관 찾기 쉬운 혈관인데, 진짜 저는 이렇게 잡고 영상으로도 보일걸요. 하나 둘 셋 하면 무슨 나뭇가지처럼 혈관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못 찾는다는 거는 진짜 똥손인 거야. 그래서 불안했어. 왜 이러지 갑자기 또. 그래서 그래, 속으로 액땜했다, 진짜 좋게 생각하자. 그래서 한 3번째로 채취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김미소 씨 안 보고 자연주기로 채취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해서 이제 저는 초음파를 하나밖에 없어서 혹시 조기배란 위험이 있어서 초음파를 보고 채취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마취가 들어가면서 바로 잠들어가지고 초음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왔는데 정신이 없는데, 몇 개 됐어요 보통 물어보는데, 이제 한 관계인 거 뻔히 알았잖아요. 채취됐어요 그랬는데 비몽사몽이었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때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는 항상 남편이 직장인이니까 저는 이제 매번 자주 채취하는데 매번 회사를 반차내거나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 보고 먼저 채취하고 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조기배란 위험도 있고 하나밖에 없으니 나 채취 결과를 듣고 채취하고 가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 채취비도 10얼마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채취하면 얼마가 들어? 나도 돈을 내는 거야? 당연히 10몇만 원 들지.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기배란 되거나 채취를 안 하면 오빠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괜히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그러네, 아깝네. 그러면 자기가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일단 상황 설명은 자세히 했고 내 결과를 여기 간호사분이 앞에 인포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 채취하면 될 것 같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는 뭐 항생제인가 진통제 맞고 있었고 정신은 오락가락 하는데 남편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오빠 혹시 채취하라고 했어? 나 채취 결과를 못 들었는데 하라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 내게 채취가 됐나 보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채취 때는 내가 느낌이 안 좋았던 게 채취하고 나서 오한이 들고 막 컨디션이 너무 엉망진창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정신이 빨리 들더라고요. 호흡이 가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설명 듣고 이제 그 수정 결과 종이 있잖아요. 종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정 결과 이렇게 딱 적어줬는데 다행히도 약을 안 쓰고 우연찮게 채취를 했는데 1개 채취됐습니다. 남한테는 이 1개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채취 실패한 적도 있고 뭐 조기배란 된 적도 있고 수정 실패한 적도 있고 이러니까 1개도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외래 보고 처방 받고 가라 그래서 외래 갔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했어요. 생리를 2달간 안 해서 근데 갑자기 배란 점액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일반 선생님이 한 1주간 학회 가셨길래 제가 일반 대형 산부인과를 갔다 그랬더니 그쪽 선생님께서 난포가 보인다고 난임병원을 가라고 해서 급하게 와서 이현돈 원장님한테 받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게 성숙 난자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는 말이 근데 생리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자, 순서를 봐보세요. 배란을 먼저 하고 생리를 하죠. 그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번 2번은 뭐 배란이 안 됐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한 거고 요번 주기는 배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요번 말 정도에 생리가 나올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 김미소 씨가 생리를 하고 나서 보통은 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운 좋게 모르고 있다가 산부인과 갔다 우연찮게 운 좋게 발견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거를 채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저처럼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하면 우리 40대 난저 같은 경우는 한 주기 한 주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생리하고 오라고 보통 병원에서 그러니까 난임병원에서는 그랬을 경우는 저처럼 생리를 오랫동안 지연이 됐으면 배란 테스트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지가이로라도 2줄이 나오면 일반 산부인과를 가보세요. 그래서 난포가 보이는지 뭐 내막이 생리할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달 이상 생리를 안 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생리 유도 약을 먹는 약을 처방받던가 주사를 처방받는 게 좋다. 그랬는데 난포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리를 2달간 안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생리하면 난임병원 가야지 했으면 아마 이번에 채취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언제 생리를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생리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배란 테스트기를 1달 넘게 꾸준히 해왔거든요. 매일. 그러다가 이제 2줄이 흐릿하게 매지가이로 뜬 2줄이 보인 날 이거 병원 가봐야겠다. 혹시 난포가 보일 수도 있으니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 흐릿하게 2줄 본 날 다음 날인가 병원을 갔는데 난포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하나가 채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케바케겠지만 혹시라도 장기요법 하고 나서 뭐 생리를 1~2달 정도 안 해가지고 걱정이 되신다면 뭐 난임병원에선 생리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라면 배란 테스트기를 일단은 해보고 혹시라도 2줄이 있거나 배란 점액, 저는 배란 테스트가 2줄 흐릿하게 떴을 때 배란 점액도 사실 보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간 거거든요. 일반 산부인과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취하게 됐습니다. 정말 운 좋게 하나가 채취됐고, 물론 수정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지도 않게 채취하는 바람에 보통 한 주기를 하면 350만 원 정도가 들고, 지원을 안 받았을 땐 350 정도가 들었고, 지원금 110만 원을 받으면 저는 이미 11번을 썼기 때문에 건강보험 건보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0을 빼도 200에서 250 사이가 들어요. 근데 요번 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약을 안 쓰고 자연주기로 하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 채취됐고, 약을 막 비싸게 쓰면 부담되잖아요. 이번 주기에 원래 담당 선생님이 자연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자연주기는 처음 해봐서 얼마나 드는지 몰랐었는데, 일반 산부인과 갔을 때 38,000원, 그 다음에 갔을 때 2만 얼마, 세 번째 갔을 때 난포 터트리는 약이랑 오가르투란 주 처방받아서 8만 얼마, 그래서 뭐 약값 이것저것 해가지고 16만 7천 원 정도가 들었고, 오늘 채취하고 뭐 마취하고 등등, 그래서 아무튼 토탈 지금까지 딱 든 비용을, 병원을 제가 목요일날 일반 산부니까 난임병원 2번 이렇게 오고 오늘 채취를 했어요. 딱 4번 병원을 가고 이제 난자 채취를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든 게 한 77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약값 포함. 그래서 아직 냉동비는 결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정 결과가 내일 나와야지 이제 냉동비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77만 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250 든 거에 비하면 한 173만 원 정도를 아낀 거예요. 대략적인 거. 한 170만 돈을 아꼈어요. 그래서 뭔가 돈을 쓰고 왔는데 돈을 번 기분인 거예요. 아, 이런 날도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는 평상시보다 170만 원을 덜 썼지만 어쨌든 채취를 못한 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돈을 되게 조금 쓰고 한 70 얼마 쓰고 하나가 채취됐다는 거.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임 이런 시술 자체가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10대 번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거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같이 100만 원 안짝으로 든다면 그래도 몇 번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럴 바에는 자연주기로 모아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안 그래도 오늘 채취 앞두고 있는데 어젯밤에 누가 댓글을 남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고 힘들다 하면서 애는 애 낳으려고 하냐, 이딴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빡쳐서 진짜 저도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려고 했어요. 고3 수능생은 수능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데 왜 시험을 보는 거며, 아니 그러면 힘들면 아무거나 다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살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채취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말들을 쏟아부으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한 번 참았어요. 그냥 내가 그쪽한테 이런 걸 왜 설명해야 되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오히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남한테 왜 상처 주는 말을 하냐, 너는 어떻게 그게 힘들다 이꼴 포기냐. 근데 힘들다 이꼴 포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힘들어도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있을 때 샤넬백 쓰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그 1000만 원을 아껴서 아기 갖는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니까. 후회도 내가 하는 거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고, 돈도 경제적인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고. 근데 그거를 왜 하라 마라 하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댓글에 하는 말이, 뭐 건강이 위험할까봐 그렇다고? 건강이 위험하고 시험관을 하다 죽어도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뭐 자기 가족도 조심스럽게 하는 말들을 왜 제3자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고 돈을 써도 내가 사는데 왜 굳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친한 사람이라면, 친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구나 이러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가족도 조심하는데. 부부간에도 알지만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사실 아끼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성향이 물론 이제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로는 16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사람의 유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겠냐고. 근데 남한테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지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돈을 써도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준다는 핑계로 도대체 애를 왜 낳으려고 하냐, 이 뉘앙스는 되게 불쾌합니다. 아무리 이 말은 어떻게 좋게 해도 도대체 애를 왜 낳으려는 거냐, 이 질문은 시험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시험관을 할 정도면 시험관에 대한 힘듦과 고통을 이겨내고라도 나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베이스 안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정도로 애를 간절히 원한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오늘 채취 잘하고 왔고, 지금 이제 포장 업무를 하고 또 5시에 시의회에서 난임 관련된 이제 회의가 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중간 단계인데, 어쨌든 자문위원으로 이제 난임 사례자 중에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저번 달에 한번 회의를 했고 이번 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 또 다음 달에 아마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내년 정도에 이제 서울시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유튜브로 영상 남기겠습니다. 다들 난임 부부들 화이팅 하시죠. 힘들어. 지금 시청에서 5시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지금 2시 40분, 50분 돼서 1시간만 딱 쉬다가 나가려고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이거는 진작에 된 약속이라 바꾸기가 뭐해가지고, 아무튼 채취한 날 출근해서 일도 하고 좀 이따 시청에 회의도 가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